네, 잘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네,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좋아요. 네, 역시 장은 오늘도 뭐 상승이었지만 시가가 고가가 되었죠. 4%가 뜨면서 출발하다가 종가는 조금 이렇게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1.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네, 광망님, 포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살 때고요. 여전히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 네.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이쪽이 좀 셌죠. 뭐 늘 셌지만 네이버였죠. 네이버가 7.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종목들. 네, 네이버 7.5%.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비쌌던 종목, 그동안 가격이 좀 비싼 종목이 이번 기회를 통해 싸게 거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뭐 강세였고, 동학운동 뭐 그 재밌어요. 동학운동. 네, 삼성전자의 그 동학운동을 하고 있다. 개인들이 너무 뭐 많이 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흐름은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고 그동안 제가 또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잖아요. 1조인데 현금성 자산이 4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죠. 싸다. 싸다 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훨씬 많아요. 그건 어떤 해석으로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싸다는 겁니다. 예, 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저는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여전히 또 휠라 홀딩스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것도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그렇고 오늘은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니까요. 그동안 궁금했었던 그런 종목들을 물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저점 39,950원에서 오늘 64,900원까지 올라갔으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뭘 사더라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더 뭘 사더라도 다 올라갑니다. 뭘 사더라도. 네. 파미셀. 근데 그거 아세요? 야, 시젠이 오늘 랩지노미스는 너무 폭등이 나와가지고, 예, 랩지노미스 너무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리나요? 뭐 그러겠죠. 네, 아무튼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이거 추첨 랩지노미스 지금 야
수익률 이것도 500% 넘어가겠는데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와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23%. 네, 23%. 네. 네, 주식이 이런 겁니다. 주식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데서 사가지고 물려 있어도 다 됩니다. 다 돼요. 사가지고 물려 있더라고도 그렇죠. 내가 시젠이라는 회사를 4만 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50%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게 다 그겁니다. 아, 시젠 오늘 다 정리했습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마트님. 수익 꽤 많이 났겠는데요? 시젠. 네, 축하드립니다. 야, 나는 오늘 메디아나가, 그러니까 이 시젠이 대장이긴 하죠. 진단 키트에서. 시젠이 이게 지금 고점을, 단기 고점을 쳤는데, 사실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메디아나가 장중에 이것도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3,45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6,000원 찍고 더블 친 거거든요. 이거 지금 며칠 걸렸습니까? 한 1, 2, 3, 4, 5, 6, 7, 8, 9, 10 10거래일 만에 더블 넘어간 겁니다. 10거래일 만에 더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120%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대박 났네. 와, 뭐 좀 많이 사셨습니까? 120%면은 완전 대박 대박 났는데요? 120%? 단기간에 120%? 아이고, 마트님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보셨죠? 120% 수익 났답니다. 마트님이 시젠. 네, 우리 또 VIP 회원분이 수익이 또 났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지금은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차 팔고 주식을 뭐 살려고 하거나 또는 샀거나. 마트코리아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마트님 경성계 감사합니다. 13만 8천원에 매도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와, 13만 8,500원. 욕심을 버리니까 된 거네요. 이야. 네, 종목 물어보세요. 부산 개불할님.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팬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마트님. 네, 돈 좀 만지셨겠는데요? 돈 좀 만지신 것 같아. 첫 번째 종목, 자연과 환경을 한번 볼까요? 음, 1200원에 샀습니다. 1200원 비중은 없고 1200원이면 이 자연과 환경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봐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과 환경은 빠지지를 않았어요. 사실상 폭락이 안 나왔죠. 그렇죠. 네, 폭락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볼 때 일단 결론은 매도를 한번 해주세요. 매도를. 왜냐면 이 회사가 뭐 실적이 뭐 엄청 뛰어나다거나 뭐 그런 종목은 사실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제가 왜 매도 의견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급등이 뭐 차후 175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뭐 여기 1750원에서 1800원 라인 185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연광 환경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다. 레인저님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좀 챙기시고 가시고, 매도하는 이유는 이 자연과 환경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매도 의견은 그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하지 않는 종목들이 코로나가 진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완화세가 보이게 된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했던 종목들은 올라갈 것이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폭락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되겠죠. 그냥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위험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6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도하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들고 가라고 할 텐데 자연과 환경이 뭐 그렇게 이 종목을 2년, 3, 4년 이렇게 들고 갈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DST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 정지되었는데 처리 방법 좀 처리요? 한돈님? 그니까 주식을 하실 때 제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3월 30 이거 바로 매도를 해야죠. 그렇죠. 이건 매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풀리면 이건 매도예요, 매도. 근데 내가 잘 모르겠네. 이게 왜 그냐면 잘못 걸리면은 이거 안 풀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름부터가 한강 홀딩스네. 야, 이름부터가 한강 홀딩스네. 한강 홀딩스. 풀리면 그냥 바로 매도. 거래가 풀리면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매도해야죠. 한강 홀딩스. 와, 이름부터가 한강. 이거를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있잖아요. 왜 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경고를 막 드렸는데 봐. 감사보고서 제출에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걸렸잖아 지금. 주식을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누구 말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번의 실수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재수 없어가지고 걸린 뭐 이런 게 걸린 것도 있겠고 뭐 하겠지만 이 회사가 뭐 있습니까 사실? 뭐 내세울 거 있나요 이 회사가? 그렇잖아요. 저는 실체가 있는 종목을 좀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실제 백그라운드가 없죠. 대주주 지분율 보세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나는 이런 거 사는 거 보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왜 사? 왜 샀어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네, 상패 이후에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가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의 리스크는 내가 10년, 20년을 기다렸는데 회사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뭐 주식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8,000원 떨어진다고 해서 7,000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위험이 아니라 변동성이에요. 10,000원짜리가 7,000원, 8,000원 갔다가 2만원, 3만원 가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되죠.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원이 됐습니다. 그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죠.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7천만원이 됐다가 2억도 되고 3억도 되는 거죠. 5억도 되고 10억도 됩니다. 그런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반드시 분산 투자하시고 반드시 장기 투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DST라는 종목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래가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풀리면 매도해야 되고 풀릴지도 의문이에요. 제넥신 장기 투자 어떤가요? 그냥 저게 문제야. 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DST 저런 걸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제넥신의 장기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것보단 다른 종목을,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을 보신 거잖아요. 다른 바이오 종목을, 제약 바이오 종목을 좀 찾아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면 요 지금 4년,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은, 쌈스님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은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4년 연속 적자잖아요. 4년 연속 적자예요. 아셨죠? 실체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회사였다면 왜 이 성영철 씨가 지분율이 6%밖에 안 되죠? 나라면은 나는 한 50% 이상 나는 들고 갈 텐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야. 내 회사가 내가 자신 있어. 나 이거 신약, 백신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 매출 뭐 1조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네, 롱런님 안녕하세요. 그럼 난 지분율을 최소한 50% 이상 가지고 있을 텐데. 아니잖아. 경영권 방어도 안 되죠. 33%도 안 되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치고 뭐 10만원, 2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다른 5만원짜리 종목을 사셔서 10만원, 20만원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네, 대세 상승 이후에 반드시 대세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다른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죠. 비중 60%, 평당가 18,000원. 매수한 이유는 자리가 이뻐 보였습니다.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자리가 이뻐 보였어요? 아, 눈이 착해 보였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리가 이뻐 보여서 주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를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차트 끄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선 찌찌찌찌 그어가면서 이런 차트 막 뭐 추세선이 어떻고 전저점이 어떻고 이평선이 어떻고 캔들이 어떻고 거래량이 어떻고 보조지표가 어떻고 이런 거 저는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한 이유가 회사 대표가 자질이 줘야 되겠죠. 능력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 돈 벌려고 제 방송 보는 거죠. 그럼 제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제 학력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뭐 어디 살고 뭐 어디 학교 나왔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질. 마찬가지입니다. JYP 박진영의 이 자질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모든 연예인들 중에 저는 진짜 최고 수준으로 저는 올라가 있다고 봐요. 이 박진영. 본인의 자기관리, 그리고 회사의 모토가 정확하죠. 인성이 좋아야 된다. 자, 박진영은 아이돌 그룹을 키울 때 인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인성을요, 진짜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이돌들이 사고를 치는 게 JYP 쪽에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향후 아이돌, JYP는 여자 아이돌을 많이 이제 잘 하죠. 과거 원더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점으로 볼 때는요, 저는 JYP는 좀 들고 가시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3, 4년, 5년, 6년 그것보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차 대조표도 좋고 시가총액이 6,389억인데 저는 JYP의 시가총액은 1조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1조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차트적으로 뭐 15,000원 뭐 깨지면 뭐 어디 손절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바라보시느냐 좀 높게 잡겠습니다. 직전 여기 고점인 한 3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바라보셔라. 다시 한번. 네, 33,000원 이상, 최소한 33,000원 이상까지는 장기 투자로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한돈님께서 230원에 사가지고 370원까지 올라서 안 팔았는데 상장 폐지 당한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한돈님 나가셨네.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런 개 잡주를 샀다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신호 줬거든. 이런 거 신호 줬거든. 감자 치고 감자를 쳤으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왔거든. 뚜렷하게. 아직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대박 황상의 꿈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개인들이 돈을 못 버냐면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 팔려고 해요. 본인이 주식시장에서 들어와가지고 사고 팔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돈을 못 보고. 기업이 일하게 해라. 그게 포인트예요. 더 레인저님 별풍선 9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인저님 경송계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올바른 금융교육 훈련소 겸손TV 짱. 아, 네. 감사합니다. 흥하해온 비중 30%, 평당가 220원 매수한 이유는 단타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 부산 개 불알님은 제가 부산에 사니까 그래도 친근감이 좀 있네요. 부산 사나이답게 뭐 그냥 막 들어가시네. 부산 사나이답게. 그 부산 그 바다 차거든요. 부산 바다 찹니다. 그 한강만 아직 물이 차지가 않고요. 부산 바다도 차요. 해운대 바다 얼마나 찬데. 이거 존말할 때 파세요. 네, 존말할 때 팔라고. 아셨죠? 그 불알님, 네, 매도하세요. 네, 단타 치지 말고 매도하라고. 좋은 말 할 때 매도해서 좋은 거 사세요. 좋은 거. 좋은 거 단타 치지 말고.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하는 게 진짜 완전 도박이야. 비상님 안녕하십니까? 마트님이 저 열혈순위 뒤로 밀리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마트님이 지금 몇이지? 레인저님하고 아이고 여정님 좋은 친구님, 네 여정님 계단골님 뻑뻑님 스님 파리스님 남쟁님 홍구님 치유부병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 똥키님 파니님 감사해요. 마트코리아 13등 레인저 15등. 레인저님이 15등 마트님이 13등. 탑10 들어오시겠네. 보통 이 정도면은 별 차이 없거든요. 여기서 10위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한 끗 차이지.
네, VIP 문의 아래 카톡하고 문자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후 국가에서 지원까지 생각하고 500원 바라보고 샀습니다. 지원 만약에 안 해주면 손절 치고 해. 주식을 그렇게 하면 깡통차. 부사님. 파링님 안녕하십니까? 아, 흥하요원이 홍보하고 다녀요? 아, 그렇구나. 와, 이건 뭐 완전 전쟁인데 여기는. 우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업황을 모르니까 흥황해운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디가 떠요? 지금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사람들이 밖을 잘 안 나오려고 하면 어디가 뜨겠습니까? 재택근무에 그 혜택을 받는 거, 사람들하고 좀 접촉을 꺼려하는 그런 업종을 한번 찾아보면 되지. 네이버, 카카오나 뭐 그런 거 막 있잖아. 그런 거 잘 보는 거지. 그런 거.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뭐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얘기해도 돼. 우리 VIP 분들. 왜냐면 말해줘도 못 사거든. 그리고 사봐야 못 들고 가. 어떻게 1년, 2년, 3년 시청자들이 웬만한 시청자들 3년, 4년, 5년 못 들고 가. 걱정하지 마. 들고 가면 좋죠. 저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부강약품. 아까도 솔직히 JYP 물어볼 때 저분은 이제 모르실 거야. 저분 빼고는 다 알아. 내가 여기서 추천한 것을. JYP를 4,500원 이하에서 추천했거든요. 제가. 그럼 말 다 했지. 아직도 안 팔았는데. 안 팔아. 부강약품 비중 10% 16,000원 돈 벌고 싶어서 샀습니다. 부강약품은 잘 사셨어요. 네, 돈 벌고 싶어서 사셨는데 아이러니하게 부강약품을 더 비중을 실어도 되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부강약품은 더 들고 가세요. 더 들고 가시고 16,0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을 좀 꽤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연기금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에다가 대차 대조표는 사실상 검증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 현금 흐름표는 잠깐 분기상 적자 난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1, 2년 이렇게 된 것은 무차익 경영이죠. 차익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 이 회사의 어떤 자사주 매입은 저는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했을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뭐 의약품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또 R&D, 연구개발. 그러니까 제약 부분이니까, 제약 회사니까.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저는 헬스케어 쪽, 이런 제약 쪽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쟁 상대는 부강약품은 이제 어떤 유한양행, 뭐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뭐 한미약품, 광동제약, JW 중해제약, 뭐 이 정도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OTC 사업 분야 이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쪽과 그 다음에 어떤 치약, 그 다음에 어떤 뭐 아락실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홈쇼핑까지도 런칭을 하고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 게 주가에 결국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미국의 사이토사이트 그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파마에 대한 투자도 2018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뭐 제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보면은 어 우리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당뇨병 치료제도 이 회사가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간 질환 치료제. 이게 제 기억으로는 뭐 레가론이라고 그래요. 그 레가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병증, 당뇨병성 그 신경병증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지 치료제, 간질, 우리가 간질 나왔을 때 그런 치료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이라고 있죠. 목에 이 갑상선, 부갑상선 이런 호르몬제, 이걸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내염, 우리 이 구내 입이죠. 이 치아 이쪽 염증 완화제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시린메드라고 해가지고 치약을 파는데, 이 회사가 부광약품 치약 만드는 거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시린 이 전문 치약도 뭐 납품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잇몸 영양제, 그 다음에 비염 간염 치료제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안산에 공장이 있어요. 이 회사가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성장성은 향후 장기 투자를 좀 하시면 굉장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디까지 들고 가느냐, 이 회사는 사상 최고 신고가인 24,800원이죠. 이쪽 24,000원대를 넘어가니까요. 들고 계셔라. 기술적으로는 12,500원까지의 어떤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거에 놀라지 마시고, 저는 24,000원 이상, 25,000원 사상 최고 신고가가 나옵니다. 신고가가 나오니까 이 종목은 내년에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도 해요. 이 회사는 꾸준히 배당도 주고 있습니다. 설명 잘 됐죠? 케일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코미코 비중 30% 평단가 21,000원에 샀습니다. 산 이유는 저분 FM이네. 야, 시키는 대로 잘하네. 저분이 브랄님이 시키는 거 잘하구나. 브랄님 팬가입 한번 해주세요. 시키는 거 잘하구나. 매수한 이유를 써주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우리 매니저분이 또 매수한 이유, 네, 그것까지 또 쓰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 매수한 이유를 쓰시네. 저분이 착하시구나. 저분이 코미코 비중 30% 평단가 21,000원 보유하세요. 아주 또 좋은 종목을 사셨네요. 코미코. 네, 이거는 보유하셔가지고 이것도 계속 보유하세요. 보유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좀 하시면 39,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9,000원 넘어가니까 뭐 2만원이 깨지니 많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묵혀 두시고 목돈이 돼서 대출 받아서 샀다고? 대출 받아서 샀습니까? 주식을요? 그래요? 대출 받아서 주식 샀구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네. 이 새끼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어. 대출을 받고 주식 사가지고 단타 치는 새끼들을 아주 이걸로 갖다 뚝배기를 일렬 횡대로 세워놓고 그대로 이거, 야이. 골프채로 대가리를 깨야 되는데, 그 대출해서 주식을 사시면 못 버텨요. 그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출을 했는데 3년, 5년, 10년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레버리지가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대출은 아무리 급해도 대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대출 갚으세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젠 정리하고 모나리자 비중 5%,
4,750원 매수. 출근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 것 같아서요. 미세먼지. 모나리자. 네, 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뭐 들어갈 만했죠. 네, 들어갈 만하고. 뭐 비중 5%니까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요거는 네, 하지 마시고. 네, 기본적으로 모나리자는 더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여기 네.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걸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차적으로는 7,000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7,000원 넘어가니까 네,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차트만 보고 하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는 거. 간질환, 뭐 당뇨병 이런 뭐 치료제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네? 잘못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 글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그런 자료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좀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경 하이테크 30% 25,000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 보여서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더 사지는 마세요. 이미 비중이 그 30%이기 때문에 더 사지는 마시고요. 네, 그냥 들고 있는 것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들고 있는 것만 네, 하시면 돼요. 저는 이 회사에 일단 공모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공모가가 35,0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싸죠. 네, 35,000원이면 싸니까 들고 계시고 25,000원이면 좋은 가격에 사신 겁니다. 네, 25,000원 좋은 가격에 사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이 회사는 실적도 잘 나오니까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뭐 시설 설비 투자도 얼마 전에 했었던 제가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설비 투자 확장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폴더블폰 어떤 그 스마트폰 부품 그런 거 만드는 회사죠. 필름이라든지 뭐 이쪽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폴더블폰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냐 이게 막 뭐냐 막 했다가 결국 모든 국민들이 다 쓰고 있죠. 세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럼 저는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는 다시 폴더블폰으로 저는 완전히 넘어간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주가 탄력성 결국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그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어떤 필름, 그냥 글라스, 뭐 필름이라든지 글라스,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회사가 뭘 만드냐면은 진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커버를 딱 떼면 이 뒤에 색깔이 있지, 색깔. 뭐 파란색, 블루, 노란색, 뭐 그레이, 블랙 이런 그 색깔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세경 하이테크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더 사지는 마시고 이미 비중이 30%니까 들고 계시고요. 비중 30%도 많은 겁니다. 한 종목에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의 비중을 한 10% 이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 뭐 1, 20년 전에는 비중을 뭐 30%씩 뭐 이렇게 싣고 30% 이상씩 싣고 했지만 지금은 종목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2200개 그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30%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올라오면 비중을 한 절반 줄여주시고 27,500원이 올라오잖아요. 여기 오면은 비중 한 절반 줄여놔서 다른 쪽에 좀 다른 종목에도 같이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세조 3개, 4개 다 3개, 4개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액이면은 상관없어요. 소액이면 뭐 이 회사에 너 막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네, 안 팔아도 됩니다. 300만 원 뭐 이 정도면은.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좀 생소한 종목이죠. 어, 그, 네. 이 회사가 생소한 회사일 겁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종목이, 저도 항공 부품 쪽으로는 독보적이라 보고 크게 성장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미국에 또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메리트가 엄청 커 보입니다. 네, 뭐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거는 네,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회사를 저는 좀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뭐 유보율도 뭐 완전 잠식이고 실적이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항공 쪽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항공 쪽을 볼 것 같으면 이쪽을 보는 것보다는 물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뭐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항공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이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항공 우주가 있어요. 항공 우주 그리고 미국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라면 차라리 항공 우주나 아스트 쪽을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미국 보잉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이 독보적이에요. 아스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보시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고 봅니다. 실적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부자가 된다. 인간계 신님. 살아있네. 저분 내 방송을 4년 동안 봤는데 왜 돈을 못 벌지? 단타 치니까 못 버는 거지. 셀트리온 제약 오늘 샀는데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하려고 그래? 서정진 회장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기업들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본인이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해. 기업이 일하지. 직원들이 일하지. 여러분들이 아니 인간계신님 당신 셀트리온 직원이야? 아니잖아. 야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도대체. 나이가 다 성인이고 하는 사람들이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철학을 바꿔야 돼. 철학을 바꿔야 돼. 철학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공포에 솟지 말라는 거야. 종목 상담만 하면 여전히 똑같죠. 그래 맞아요. 항상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사람들이 못 기다립니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뭐 1년 후를 보고 했다. 뭐 6개월 후를 보고 했다.
뭐 다음 주를 보고 있다, 이번 주 올라갈 것 같아서 했다, 뭐 수익 매매,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어쩌다 한두 번은 맞겠죠. 결국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손실이 나면서 손절 쳐버립니다. 그렇게 안 돼요. 카페24, 이 카페24가 굉장히 이제 회사가 저도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할 말은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회사가 어려움에 빠진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주가도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로 밀린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좀 너무 과도할 정도로 빠졌다고 봐요. 이 회사 어떤 그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 그렇죠. 뭐 어떤 쇼핑몰도 하고 이 자회사들이, 그 다음에 뭐 광고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돈이 되느냐, 시장 진입이 높냐 낮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홈쇼핑 자체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온라인 쇼핑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꾸준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 10%라는 것은 2014년도와 6년 전이나 지금하고 시장 점유율이 똑같아요. 그 퍼센트 자체가 10% 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주주 친화 정책이 없죠. 즉 배당을 주지를 않습니다. 실적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배당을 주지 않으면은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회사가 아니라면, 그 시장에 독점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라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을 사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저는 어떤 회사 자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카페24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나을 듯도 싶습니다. 다른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을 더 싸게 주고 살 수 있어요. 더 싸게 주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쪽으로. 여전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청자들이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고정 시청자들은 정해져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오시는데, 내가 볼 때 새롭게 들어오신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 정착을 하고 주식은 어떤 투자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기로 보고 주식을 어떤 도박으로 보고요. 그렇게 주식을 뭐 단타 쳐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건 너무 좋지.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사든 개인들이 사든 올라가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팔면 돼요, 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팔죠. 안 팔면 되거든요. 문제는 팔아요, 결국에는. 안 팔고 다 수익 내가지고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모두가 다 돈 벌고 다 부자 되고, 삼성전자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10만원 가고 15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인들은 그거를 들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맨날 외국인들이 뭐 돈 다 벌어간다, 배당금, 외국인들이 배당금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벌어간다, 외국인들 욕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 지금 55%입니다. 아직까지도 55.1이에요. 그렇게 팔아 제꼈는데도. 그래봐야 3%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매스컴에서는 자꾸 자극적인 뉴스를 보내죠. 외국인들이 마치 떠나는 것 마냥 이제 3%밖에 안 팔았는데 외국인 다 판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외국인들이 떠난다. 그러면은 55%짜리가 거의 뭐 한 5% 이하로 떨어져야지 외국인들이 떠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고작 해봐야 3%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떠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나 어떤 매스컴에서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식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일부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20% 수익 나면은 팔아야 된다. 10% 수익 나면 팔아야 된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때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나도 잘못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 거고. 주식은 계속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10년 전에 주식을 했었던 사람들이 왜 오늘날 큰 돈을 못 벌었을까요? 그들은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0%, 200%, 300% 먹고 파는 수익을 먹고 파는 그게 아니라 10%, 20% 수익 나면 팔고 도망가고 20% 마이너스 20% 30% 되면 손절 쳐가지고 막 도망갔다가 더 낮은 곳에서 기다렸다가 더 사야 된다. 그럼 마켓 타이밍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저점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주식을 했었던 사람들이 오늘날 그 투자했었던 분산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가지고 딱 이렇게 들고 갔다면 오늘날 아주 큰 돈을 저는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0년 전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2010년도에 이제 1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15,000원짜리가 이제 6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10년 동안 이런 수익률이면 에게 10년이면은 뭐 3배 올라간 게 수익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걸 20년 코스로 들고 가면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놓고 했으면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20배. 배당 빼고 20배.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내가 들고 있었다. 20배 간 거예요. 10년 들고 있었으면은 뭐 3배 조금 넘어가는 수익이었는데 3.5배였는데 20년 들고 갔더니 묶고 더블로가 10년 묶고 10년 더 치고 들어갔더니 20배가 터지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터트리는 겁니다. LG 생명과학 이런 LG 생활건강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20년 전에 투자를 했다면 이런 회사들도 네, 그렇죠. 거의 100배가 올라간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뭐 유한양행은 워낙 뭐 기업적으로 그렇죠. 깨끗한 거잖아요. 이 유한양행도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뭐 소위 말해서 15,000원짜리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갔으니까 계산되죠. 예, 이렇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0배, 20배 가는 것은 뭐 어렵지 않다. 주식을 누구보다 먼저 사야 되고 누구보다 늦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사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뉴프라이드 이런 거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갈 수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얼마 전에 주식 상담을 받았는데 5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5성 첨단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감자를 맞고 막 감자 맞고 막 해가지고 저 위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99%입니다. 99%. 마이너스 99%예요, 여러분들. 이 5성 첨단 소재를 들고 있는 사람을 제가 계좌를 봤거든요. 주식 상담할 때. 근데 마이너스 99%예요. 이러한 회사를 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주식을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돼요. 오랫동안. 그리고 여기서 실수한 거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수했었던 것을 2번, 3번, 4번, 5번 되풀이해버리면 아무리 우리 시청자들이 돈을 밖에서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다
파산당합니다. 그 연예인 이명규 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명규 씨가 그때다 뭐 100 몇 억 뭐 해가지고 90년대 100 몇 억 뭐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다 탕진하고 165억인가 뭐 그렇게 해서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렇게 다 탕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부동산 해가지고 뭐 건물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뭐 100억짜리를 사가지고 뭐 150억에 팔았네 50억 차이 뭐 성공한 스토리만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까고 보면 그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연예인들이. 첫 번째는 건물 투자하는 게 잘못된 거죠. 금융 문맹이니까. 그걸 주식으로 투자했다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어떤 삼성전자 및 어떤 어마어마한 뭐 네이버 카카오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그 100억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500억도 되고 뭐 1000억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80%는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연예인들이 어떤 아이돌이나 어떤 아이돌 출신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건물 차익을 내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 그럴 거면은 기사가 많이 나왔겠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는 내보지 않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가 그 사람은 주관적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말을 하면은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짜 이 경제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경제교육, 금융교육이야. 찾아보면은 많아. 겸손방송도 있고 하긴 뭐 많지는 않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걸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은 저는 진짜 이게 너무나도 큰일 날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요. 부동산 자체가. 사람들이 전체 자산의 80%가 사실상 80% 이상이 부동산의 자산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산은 누군가는 차익을 내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내가 그걸 팔아. 그럼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저 바보는 왜 팔지? 이 바보는 왜 사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냥 팔고 끝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과 그게 달라요. 주식은 누군가가 사줘야지만이 물론 수급이라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사줘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단순히 봤을 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부동산이 저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 폭탄이라고 봅니다. 폭탄. 이건 진짜 핵폭탄급이에요. 부동산은. 북한이 막 도발한 게 그런 게 악재가 아니라 북한도 이제 잃을 게 많아졌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의 북한은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북한은 다릅니다. 10년 후에 북한은 더 달라요.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한번 터지면 일본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하다가 쫙 올라가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고점 치고. 문제가 뭐냐면 주식처럼 부동산이 폭락은 안 나와요. 막 10%씩 5%씩 10%씩 이렇게 안 빠지니까 뭐 5억짜리가 4억 5천 되고 4억 되고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빵빵빵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번씩 빠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완전히 그 대세 하락으로 조금씩 이렇게 빠집니다. 그게 20년 동안 그냥 팔지도 못하고 계속 조금씩 빠지니까 5억짜리 집이 뭐 한 1년 지났는데 뭐 한 200만원 빠지고 뭐 300만원 빠지고 500만원 빠지고 2년 지났는데 한 1000만원 빠지고 3년 지났는데 2000만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갉아먹는다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20년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작난 거지. 지금의 일본이 그런 겁니다. 세계에 어떤 유사 사례가 없다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자료들도 다 나와 있잖아요. 일본 부동산 도쿄의 땅값이 한때 평당 1억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들 있죠. 한남더 힐, 우리 뭐 랜드마크 한남더 힐, 나인원 한남 일단 그쪽을 임대 사업으로 임대 쪽으로 돌렸고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뭐 이런 그 랜드마크급 있잖아요. 우리나라 강남의 집값이요. 뉴욕보다 더 비싸요. 맨해튼보다. 세계 1위인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뉴욕 맨해튼 있죠. 거기보다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잘 나갑니까? 막말로? 아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아파트가 비싼지 이제는 사람들이 감흥이 없는 거야. 네, 까르님 안녕하십니까?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지금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할 겁니다. 종목이 안 올라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첫 번째가 부동산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이 먼저 흔들거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반드시. 이건 그래왔어요. 집은 일하지 않는 돈입니다. 월세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뿐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일본의 부동산은 붕괴됐는데 니케이 지수는 주식 지수는 붕괴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보시면은 붕괴되지가 않았죠. 오히려 집값은 붕괴됐는데 니케이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입니다. 50평짜리가 500평이 되지 않아요. 500평짜리가 20년 뒤에 50평짜리가 20년 뒤에 500평이 안 된다니까요. 5000평도 안 돼요. 근데 주식은 50만원이 500만원 되죠. 그리고 복리로 5천만원도 되죠. 그런 겁니다. 대인산업 계열사는 사모랑 고려개발이 합병한다는데 사모랑 고려개발 어떻게 보시나요? 좋다고 봐요. 네. 서로 뭐 합치면은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라면 물론 대린산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라면은 대린산업을 들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요. 건설은 메이저 건설사를 들고 있는 게 맞긴 해요. 메이저 건설사, 뭐 대림산업, 그다음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뭐 이 정도. 또 뭐 너처럼 현대산업개발. 지금 뭐 다 싸니까.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 건설주도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사이드로 보면 IS동서라든지 신세계건설 이 정도. 뭐 태형건설 이런 것도 좋아요. 한신공영도 좋고. 근데 메이저 회사는 확실히 앞서 설명했던 대림산업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넘버원은 삼성물산의 레미안이죠.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레미안보다 뛰어난 아파트 브랜드는 없거든요. 브랜드 가치는 레미안은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물산이 그렇다고 뭐 건설만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삼성물산을 너무나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에버랜드라든지 어떤 예전 뭐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이쪽
그런 겁니다. 다른 종목 궁금한 거는 이제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자가는 선택의 문제지만 굳이 집을 안 사면 편해요. 안 사면 편하고 60대에 집을 사시면 됩니다. 60대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그 전까지는 월세 살고 계속 투자로 돌리시면 돼요. 전세 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 어떨까요? 배당남이 폭락이 크게 올까요? 그거 이재용도 몰라요. 이재용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맨날 내가 맞출 수 있다, 내가 맞춘다, 무조건 온다. 항상 그러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그러니까 경제학자와 반대로 주식을 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하면은 돈 번다고 그럽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 어떨까요? 네. 그런 생각보다 5년 뒤가 어떨까요? 10년 뒤가 어떨까요? 20년 뒤가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투자로 하셔야지 뭐 월요일날 어떨까요? 다음 주 어떨까요? 이번 달 어떨까? 다음 달 어떨까? 이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번다. 절대로.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레인저님은 시간이 진짜 정확하신 것 같아. 딱딱딱딱 어떤 군대의 칼같이 가더라고. 야, 이 포비스티엔 씨가 한 건 하려나? 야, 이거 포비스티엔 씨 이거 장난 아니던데? 이거 월요일날 혹시 상한가 가면은 몰라? 이런 종목? 포비스티엔 씨? 혹시 나는 포비스티엔 씨 들고 있다 1번 있습니까? 야, 이거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면은 굉장히 세게 간다는 거거든. 근데 월요일날 설마 가려나? 관망님 있네. 시외 상한가 갔죠. 관망님 들고 있네. 저번에 여기서 절반 팔았죠, 관망님. 여기서 매도 사인 드릴 때. 야,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이 회사가 여기 넘어갈 수 있어. 여기.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거든. 이거. 사실 사람들이 몰라. 영업이익률이 38%고 매출액이 20% 이상 올라왔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가죠. 오케이.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이거 끝나고도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요. 야, 이 남선 알미늄이 세긴 셉니다. 네, 세긴 세요. 남선 알미늄 세요. 이번 총선은 결정이 됐습니다. 안 까봐도 알아요. 총선은. 서흥 이제 살려고요. 하긴 지금 좀 싸졌으니까 하는데 결론은 사도 좋아요. 사도 좋습니다. 사고 싶으면 사야죠. 실적이 잘 나오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네, 사도 됩니다. 네, 서흥은 사가지고 4만 원 이상 보시면 되겠네요, 스님. 회사 좋으니까. 오늘 이화전기 대표이사 바뀌었던데 이화전기 어디 공시 한번 볼까요? 누가 됐나요? 이거? 소명섭
시너스 창업투자? 야, 뭔가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이거? 소명섭. 좋진 않아. 대표이사가 어떤 것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 나왔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융상돈에서 바뀌었어요. 융상돈에서 바뀌었는데 원광대학교 무역학과 원광대 시너스 창업투자 이사 G 대표이사 KIT 대표이사 신규 다 임기 3년짜리네 다 미가 홈쇼핑 북경리 나노캠텍 나노컴텍 이 새끼가 네 그 보면 좀 더 봐야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차피 회사 대표가 지분율은 없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화전기는 도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이 종목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31원인데 뭐 개나 소나 다 사는 거지. 옛날에 동양이 400원에 썼거든. 동양 막 400원 하고 막 했을 때 개나 소나 다 사잖아 이런 거. 이럴 때 야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일단 감사 보고서는 이화전기는 뭐 패스가 나왔는데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해. 이러니까 이화전기지. 흥미진진하다는 거야. 한국공항 항공주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주 맞아요. 항공주가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항공 운수를 보조하는 업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항공기가 비행기가 뜨고 그냥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리고 뭐 어떤 정비 받고 뭐 물류 빼고 물류 집어넣고 짐 빼고 짐 넣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바로 한국공항 업무예요 사실상. 제2 여객기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길을 대주는 거예요. 사실 뭐 주차 자리를 우리 자동차로 치자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 자리를 이렇게 대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회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화물 상하차 택배 상하차 그 공간처럼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항공일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보조다. 뭐 비행기에다가 기름도 넣는 비행기에다가 기름도 이렇게 얘네들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물도 빼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항공기를 이렇게 견인도 해주고 깃발로 막 이렇게 모시기 막 하고 불빛으로 이렇게 뭐 관리해주고 그런 거 쉽죠.
그냥 라운지 서비스 이런 우리가 어떤 인천공항 가면 그 뭐 어디 라운지 서비스라든지 어떤 여객 수속 밟는 그런 거라든지 운항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 배차 낸다 그러죠. 이렇게 운전병 출신들은 알 거예요. 제가 운전병이 아닌데도 압니다. 배차 출신처럼 아니 배차를 내는 것처럼 항공기 배차 시스템도 얘네들이 그렇게 합니다. 야 너 몇 시에 떠? 몇 시에 나와? 너 몇 시에 올라가? 너 몇 시? 대한항공 너 어디 몇 시? 아시아나 몇 시? 어디 외국계 항공 어디? 이런 걸 다 얘네들이 배차 시스템을 해주는 거예요. 아 싸서 좀 담아 본다고요? 싸긴 싸죠. 네, 싸긴 싸고 대주주가 대한항공이죠. 싸긴 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 회사는요, RFHIC는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더 올라간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회사가, 뭐를 하느냐, 핸드폰 부품, 결국, 이 회사는 핸드폰 부품이잖아요. 핸드폰 부품 뭐 매크로셀이라든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신소재를 반도체에서 신소재를 만들고 그게 바로 뭐 질화 갈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걸 상용화 시키고 저는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의 더 상승세가 충분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방위 쪽 어떤 전력 증폭기 뭐 이쪽도 그리고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또 실리콘 사업이라든지 뭐 또 5G 무선 데이터 어떤 그런 쪽에 봤을 때 주파수를 또 만드는 부품도 들어가죠. 그런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네, 기술적으로는 48,600원 여기 넘어가겠죠. 네, 여기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예요. 대학생인데 과제하다가 발견했어요. 네. 네, 그런 호기심 좋습니다. 네, 뭐하는 이건 뭐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하시는 거 좋아요. 네, 항상 녹화방송 보고 계신 분들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녹화방송은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제가 또 다른 영상도 이렇게 올립니다. 유튜브도 제가 5분 전후짜리 영상 그런 거 한 번씩 올리니까 일주일에 제가 한두 개씩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장은 어디 보자. 야, 미국 시장 빠지네요. 또 흔들 거리네. 미국 시장. 야, 나스닥 빠지고. 이런 거에 진짜 일일비 해버리면 여러분들 피곤해집니다. 이런 거 일일비 해버리면. 네.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세요. 주식 걱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말간 제가 3월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한 달을 무료로 드립니다. 3달 이상 가입하신 분들 제가 전 회원분들 한 달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신규 회원분들도 한 달을 다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VIP 가입 3월 31일까지 하신 분들 3달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한 달을 제가 더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추천주는 문자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절대적으로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위험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기 때문에 어떤 폭락, 어떤 공포에 12월 속지 6일님 마시기 바랍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12월 6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입 866번째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나 아이고 12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출석 체크예요? 12월 6일?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봅시다. 아, 저녁 날이었, 아, 저녁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 안 됐구나. 작년 12월 6일이면. 네, 열심히 그 대학생활 잘 하시고, 네, 또 좋은데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꼭 창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 네. 뭐 취업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먼저 창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나이 때는 창업. 아셨죠? 네, 뭐 스펙 쌓을 필요 없습니다. 아, 유튜브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유튜브 보고 오셨구나.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2월 6일에 앞으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가끔 방송 안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하거든요. 밤 9시 이후에 방송 시작하니까 알람 뜨면은 들어오세요. 알람, 네, 뜨면. 군대 고생하셨네. 네, 좋습니다. 얼른 통일이 돼야 될 텐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하는 전문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주식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트님, 레인저님, 네, 12월 6일님, 네, 감사합니다. 네.